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누구나 인생 노잼 시기를 겪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아오냐면 내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, 출근을 한다든지 밥을 해 먹는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을 왜 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저는 있었는데, 그럴 때마다 저를 다잡아줬던 책을 4권을 골라왔습니다.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입니다. 이거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? 했을 때 제목을 보고 꽂혀서 산 책인데요. 서가명강 시리즈의 일부라서 서울대 철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. 그 중에서도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요.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은 책이에요.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의 관점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인간을 싫어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명랑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.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좀 관심이 생겨서 다른 책들도 찾아보게 될 정도로 흥미로웠어요. 삶을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나오고,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설명할 때 고슴도치에 비유하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.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를 찌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생활하면 다칠 일이 없다. 가시에 찔려서 다칠 일이 없다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후회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인식인데요.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성격이랑 맞지 않게 행동했을 때 후회가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전 이런 관점은 또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정말 정말 흥미로웠어요. 어떻게 보면 그럼 정해진 성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 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데 또 여기에는 명랑할수록 또 행복하게 산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전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일상생활 속에서 명랑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오히려 편하게 읽을 수 있고, 또 오히려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또 듣는다고 하던데, 이 책을 읽고 나면 오히려 이 사람 그래도 사람들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. 인간에 대한 2가지 측면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좀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. 왜 사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다룬 책이면은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2번째는 신경 끄기의 기술입니다. 이 책은 저한테 굉장한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인데요.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가가 약간 염세주의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정말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팩폭이라고 하죠. 팩트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책입니다.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책에서 한 권당 어차피 책 내용을 까먹잖아요. 책 내용은 어차피 잊어버리게 되니까 책에서 딱 하나씩만 꼭 기억에 남기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,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,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견딜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지점이 나와요. 우리 보통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. 뭐 부가적인 일들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.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지점이 있는데, 그
부분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고, 좀 힘들 때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너무 믿지 않는 것.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고요. 자기 자신을 100% 신뢰하지 않는 거죠. 항상 의심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역행자랑 부의 임계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들에서 얘기하는 거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신경 끄기의 기술. 저는 이거 진짜 추천 많이 하고 다녔어요.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기계발서이긴 한데요. 그래도 자기계발서를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은 에세이인데요.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이라는 에세이입니다. 이 책은 제가 누가 에세이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2개를 추천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이거는 저처럼 좀 게으름, 미루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정말 신기했던 게 이 책을 누가 추천해줘서 읽게 됐어요. 사실 그냥 추천도 아니고 사줬으니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읽게 됐는데 이 책 펼치고 나서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매일 미루기를 하던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한 거예요. 정말 이 책을 읽고 한 달 동안 계속 이 책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정말 신기한 게 여기서 막 뭐 엄청난 자기계발 얘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에세이예요. 근데 이상하게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행동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?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거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그 내용인데 0에서 1까지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이 제일 힘들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익숙해지고 루틴이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이 또 하루씩 달라지고 바뀐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 행동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어서 미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은 구글의 철학이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는 그 전까지는 비전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비전이 뭐지? 뭐 취직 준비 같은 거 할 때도 막 회사 비전, 대입 준비에도 이 우리 학교의 비전, 인재상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. 그런데 비전이 뭐지?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비전을 설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구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글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서 구글의 미션이 나와요. 근데 구글의 미션이 되게 단순해요. 되게 단순한데 우리 구글이라는 회사를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.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다 구글의 미션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죠.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런데 구글의 미션을 보면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구글의 미션은 세계의 정보를 모아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유용하게 만든다. 이건 거예요.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개발이라든지 또는 웹 검색 서비스, 유튜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의 정보를 모아서 유용하게 바꾸는 거잖아요. 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준 책이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이 구체적인 미션의 중요성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해드려봤어요.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었던 4권의 책을 소개를 해보았습니다. 각 책마다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